경 정제죄로 해가지고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낸 증거를 들이대자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피탁 직원한테 로비를 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준 겁니까? 저는 분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분양업자 추천도 그쪽에다 맡겼고 설계업자 추천도 거기다 맡겼고.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은행 지점장은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 폭력 조직에 있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됐습니까? 한 6, 7개월 지나서 알았어요. 처음에 몰랐다고요. 알고 나서 뭐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원래 저 안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요.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에 찾아오고 또 큰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대출해줬으니까 당신이 또 책임이 있는 거다. 당신이 다 책임져. 폭력 조직이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한 강력부는 관련 폭력배 검거에 나섰다. 3월 4일 백모 씨가 검거됐다. 6개월짜리 그것도 최근 한 서너 번 되고. 검찰은 그를 양은이파의 부두목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임방수가 통고서 같은 백 씨가 로비를 하기 위해 차에 싣고 다니던 골프채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원로급 두목들이 단순한 폭력보다 자신의 친분 관계를 통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25일 강력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폭력배들이 사업가로 위장해 물리적인 힘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권을 챙기는 요즘 조직 폭력배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땅값도 줘야 되고 공사비도 줘야 되고. 폭력 조직의 결국 존립 기반이 돈이라고 본다면 폭력 조직의 범죄 수익이나 그리고 존립 기반인 어떤 운영 자금 이것을 박탈하고 이것을 빼앗는 쪽으로 수사의 중점을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조직폭력배의 어떤 기업화 내지는 마피아화를 방지해 나가겠다. 폭력 조직이 사업가로 변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외환 위기 이후 벤처붐이다. 강력부 검사들은 폭력 조직들이 벤처에 개입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측한다. 조폭들이 많은 돈을 수중에 쥐고 나서는 조폭들이 이제 자기들 비호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법에서 인정해주는 정치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자금이 들기 때문에 그런 필요와 또 조직폭력배들이 가진 돈 이게 뭐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년 전 여름 검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충청 지역 주목세계의 최대 거물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당시 장례가 치러진 대학병원 영안실에는 전국 폭력 조직의 대부들이 몰려들었고 특히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장례식장 입구를 가득 메웠다. 정치적으로도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더군다나 언론기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위치는 저희가 내사에 착수할 당시에는 전국 폭력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와 정치인들은 어떤 관계인가? 당사자에게 물어봤다. 돌아온 대답은 대부분 모른다, 보낸 적이 없다, 언론사 사주이기 때문에 보냈다는 답변이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도 있었다. 폭력 조직과 정치권은 어떤 관계인가? 서산에서 조그마한 이불 가게를 하는 안상민 씨. 그는 4년 전 주목세계에서 손을 씻고 고향에 정착해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안 씨는 80년대 서울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폭력 조직의 보스였다. 그는 자신이 조직 생활을 할 당시 정치권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같은 경우는 뭐 나도 정치인들 과거에 나 나름대로 한 5분의 1 정도 나도 알고 지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말하면 그만큼 좋고 나중에 우리가 좀 그 분리할 적에는 좀 부탁 좀 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누구누구 안다 이렇게 하면 그 과시도 되고. 조폭과 유착한 권력은 그들의 비호 세력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강력부 검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이제 그 소지품을 다 이렇게 보는데 그 소지품 중에서 이제 그 전화번호 수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 유명 인사들이 많이 이름이 적혀 있어서 어떤 관계냐 하고 물어보면은 뭐 이런 관계 저런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과시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단순한 과시라고 생각입니까? 아니면 뭔가 연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뭐 과시는 아닐 테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쪽에서 뭐 수사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문의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단순히 그렇게 자기 혼자 그냥 과시용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전화들이 올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조직 규모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면서 이제 첫 번에는 다 그림이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제 확신이 쓰는 문제죠. 오히려 이거는 현존하는 실체가 있는 조직이지 않느냐.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의 한 젊은 검사가 의욕적으로 파헤친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당시 정권의 실력자들이 조폭과 검은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검찰의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구속된 것이다. 당시 강력부 수사검사였던 홍준표 의원은 수사 초반부터 조직 내부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이 힘들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불가론을 계속 폈습니다. 근데 저희 강력부 검사들이 강력부장하고 강력부 검사들이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그건 체포를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배후 세력을 규명하는 작업이었죠. 슬롯머신 사건 당시 광주 폭력조직 두목이 광주지검장에게 보낸 편지다. 수배 중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3명의 친분 있는 검사 이름을 거명했다. 검찰은 충격 속에 빠졌다. 검사와 폭력조직 간의 유착이 사실로 드러나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엄격한 도덕 기준과 고도의 청렴성을 바탕으로 남의 허물에 대해 시비를 가려야 하는 저희 검찰의 일부 간부들이 비리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국민의 따가운 질책과 함께 그러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조직을 흔들고 훼손시켰다는 차가운 시선 속에 결국